안녕하십니까. 한경닷컴 IT 교육센터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국비 과정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포털 사이트나 카페, SNS들을 확인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국비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과정들이 개설되고 있고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비 과정을 어떻게 잘 선택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원 분야에 대해 나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전공자, 유사전공자, 비전공자, 재직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전공자의 경우 본인이 전공한 주 언어와 보유 기술을 체크하고 보완해야 할 기술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훈련을 통해 얼마나 더 향상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 전공자의 경우는 지원 분야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보유 기술의 활용 범위들을 체크하고 새로 배워야 할 기술들을 확인합니다. 비전공자의 경우 지원 분야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망이나 취업 현황, 진입 난이도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인이나 롤 모델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직자의 경우 전업이나 이직이 목적이며 보유 기술, 보완할 기술, 새로 배워야 할 기술들을 확인합니다. 전공자나 재직자는 사실 알아서 잘 선택하는 편이라 문제는 없지만 비전공자, 유사 전공자의 경우에는 신중히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목표를 체크해야 합니다. 요즘 과정들을 보면 크게 웹개발,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고 인프라 쪽까지 포함한다면 클라우드, 서버 등 더 다양할 겁니다. 먼저 과정들을 보면 보통 각 분야별 전문 과정들도 있을 것이고 혼합된 형태의 과정들도 있을 겁니다. 전공자 분들이라면 혼합된 형태, 예를 들어 빅데이터 기반 웹개발자라든가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과정들을 본인이 많이 부족하지 않다면 오히려 좋은 과정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공자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런 과정들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따라하기도 힘든데 여러 개를 다루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느 분야로 갈지 가지수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혼합된 형태를 듣고 싶다면 과정 커리큘럼 내에 교과목 시간 배분을 확인해서 웹 기준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10에서 20% 이내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맛보는 형태인지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비전공자들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를 목표로 설정하고 해당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과정을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 과정이 시장 수요가 있는 과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과정인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 점은 과정을 확인할 때 당연한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떤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마다 기업 연계가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이건 상담 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과정의 교육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초보자도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법이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자세히 답변도 받을 수 있고 시설이나 교통, 주변 환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중요한데 보통 HRD 넷이나 과정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어서 교재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교재 목차를 보고 어느 정도 교과목들과 매칭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을 다룰지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육센터 체크입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센터 소개 등의 메뉴를 통해 그 교육센터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받는데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교육센터의 교육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을 통해 장비나 수료율, 취업률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강사진을 확인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방문했다고 강사진을 무조건 소개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과정을 알아보다 보면 유료 선수 과정을 이수해야 진행할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유료인 경우 본인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과정은 많으니까 다른 과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상담 시에 기존의 수료생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결과물이 중요한데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 통학 시간을 잘 체크해 보고 가까운 곳으로 선택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의 경우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보통 하루 8시간씩 거의 6개월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하며 교육 초중반에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게 됩니다. 개인 공부 시간도 많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실력이 향상되기 어렵기 때문에 끈기와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6개월을 잘 버티고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해 실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제 혼자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비 과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